자, 우리가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기장료를 주면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기장을 하는 목적은, 안녕하세요, 박대지예요. 제 직업은 세무사, 유튜버, 그리고 박대지예요. 니네 나 못 이겨 새끼야. 니네 나 못 이겨. 자, 오늘은 뭘 해볼까? 썸네일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상 가장 메인이 되는 직무인 기장과 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여기 써놨지만 이런 질문들을 간혹 많이들 하세요. 세무사님, 기장이 뭐예요? 조정이 뭐예요? 기장 꼭 해야 하나요? 기장 대리가 뭐예요? 기장료는 뭐예요? 조정료는 또 뭐예요? 신고 대리는 또 뭐예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1부에서 오늘 기장 또는 기장료와 조정료는 무엇인가, 그리고 2부에서 기장과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기장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앞에 나와 있듯이, 자, 기장이란 기업의 활동에 따라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록한다, 뭐를? 장부를. 그래서 앞대가리 따서 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부와 기록이죠. 그래서 장부가 뭔지를 봤더니 회계상 필요로 하는 일체의 사실을 일정한 약속 아래 발생순으로 기록하고 정리 요약할 수 있는 책, 영어로 북을 말합니다. 자, 좀 더 이론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장부는 분계장이나 원장을 말하는 거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기중에 기업의 거래를 시간순으로 기록하여 놓은 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볼 게 기록이죠. 기록이 사실 기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기록의 방법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따라 거래 사실을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한 복식부기 장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써놨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발생주의에 따라 복식부기 장부로 기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실상 대기업이나 규모가 조금 큰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회계팀을 두어 이 기록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소규모 기업이나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들은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우리 회사의 이러한 기록을 대신하여 달라라는 그 권한을 위임하여 회계사나 세무사가 이 기록을 대신하여 주는 것이죠. 그 대신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가 기장대리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지만 기장료란 납세자의 이 장부를 대신하여 기록하고 세무사가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장대리는 세무사법에 나와 있는 세무사의 직무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러한 기장을 왜 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자, 우리가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기장료를 주면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기장을 하는 목적은 결산이라는 걸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결산은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장부들 있죠. 그 장부를 마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는 이유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의 회계정보를 담은 재무제표를 기업의 외부 이용자들이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하게, 그걸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3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제표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산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회계상 결산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자, 결산을 맞춰서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먼저 산출하고 이 과정 사이에 세무조정이라는 것을 거쳐서
세법상 당기순이익을 산출하여야만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도달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무 조정에 대한 얘기 또는 기장이나 세무 기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는 2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장은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고 이제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나와 있지만 조정이란 기업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 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즉 법인이라면 법인세, 개인이라면 소득세를 산출하는 계산이 되는 기준금액은 매출 마이너스 비용, 이 순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이익의 금액에 세무조정 사항을 가감하여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여 세법상 당기순이익, 즉 세법상 과세소득을 산출해야 하는 겁니다. 이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당기순이익은 입금과 선금의 금액에 의하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매출과 비용을 우리나라 세법에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 기장을 설명드릴 때 회계상 당기순이익까지를 산출하는 것을 제가 기장이라고 말씀드렸고 기장을 해서 결산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결산을 하게 되면 회계상 당기순이익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세무조정 사항을 가감하여 세법상 당기순이익을 구한다. 이 전체의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조정료란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상 당기순이익으로 변환하는 조정을 해주고 그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소득세를 산출하여주고 받는 수수료라는 게 정의입니다. 자, 간혹 가다가 세무사님, 기장료를 매월 받고 조정료를 또 받는 이유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장은 엄밀히 말하면 회계적인 측면의 조정을 하는 거고 조정은 세무적인 측면의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파트가 달라요. 영역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중에 기장과 조정을 한 번에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중에 회사에 발생하는 거래를 토대로 계속하여 시간순으로 기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말이 되어서 결산을 한 뒤 그렇게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종합을 해 놓은 뒤에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직무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직무에 다른 수수료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무 조정은 기업 규모별로 조금 내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외부 감사 대상 법인, 즉 규모가 큰 법인들은 회계 기준을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제 회계 기준으로 회계장부를 기장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세법상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방법과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상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인 조정의 내역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정료도 높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조정할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처럼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맞춰서 기장을 하면 되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우리나라 세법상 당기순이익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관성을 좀 유지하도록 기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장을 할 때, 즉 기중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으로 기장을 할 때 세법상 과세소득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즉 조정의 내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장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조정할 내용이 많지는 않고 그래서 조정료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 그럼 조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이 세무조정의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고 반드시 세무조정을 거쳐야만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는지는 2부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부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이러한 기장과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2부가 사실 훨씬 더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2부를 반드시 시청하세요. 자,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